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우영우와 이준호 두 사람의 러브라인은 이 극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요. 이 드라마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변호사 우영우가 법정에서 탁월한 방식으로 변호하는 것도 흥미롭지만 횟수를 거듭할수록 이 드라마는 우영우란 한 인간의 내적 성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자폐 스펙트럼 장애로 인해 성격적으로 독특한 특성을 가진 젊은 우영우가 이성과 만나 진정한 사랑을 하며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그의 내적 성장과 관련하여 중요한 잣대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준호는 처음 만남부터 그녀에게 인간적 관심과 배려를 해주었습니다. 회사의 회전문에서 매우 당황하고 있는 우영우를 사려 깊고 세심하게 도왔지요. 준호는 타인들에게 보다 개인적이면서도 가치지향적인 방식으로 돕는 것에 관심이 높은 정서형의 기질 성향이 높아 보입니다. 이런 성향의 사람들은 타인이 어떤 도움이 필요할지를 금방 알아차리는 능력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처음엔 변호사와 송사 업무를 지원하는 송무팀 일원으로서 알게 되지만 점차 서로에게 이끌렸지요. 처음에는 준호가 그녀를 사랑하기보다는 연민에 가까웠으며 우영우는 자신에게 큰 호의를 보이는 준호에게 고마움을 가졌고 그러한 가운데 서로의 만남이 반복되면서 고마운 마음이 서로에게 사랑으로 발전되었다고 볼 수 있지요. 준호의 사랑의 모습을 살펴보면 제일 처음엔 좀 더 상대를 배려하는 이타적 사랑에서 시작되어 점차 친구 같은 사랑으로 변화하다가 낭만적 사랑의 모습으로 발전하므로 결국 이 세 개의 사랑들이 점차 조화를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였지요. 사실 청춘 남녀의 경우 대개 낭만적 사랑에서 출발하는데 준호의 경우는 그 반대였기에 남들이 그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했었지요. 반면 우영우는 준호를 처음에는 친구 같은 사랑에서 점차 낭만적 사랑을 알아가는 중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4화에서는 제주도 바닷가에서 우영우가 이준호 씨와 저는 서로 사귀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는 말로 그들의 관계는 하루아침에 깨지게 되지요. 이때 너무 당황한 준호는 혹시 정명석 변호사가 위안 판정을 받아 힘들어하는데 우리는 룰루랄라 연애를 하기에 죄책감이 들어서? 라고 할 때에 우영우는 그런 생각은 안 해봤지만 듣고 보니 일리가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지요. 또 준호가 돌고래가 보이지 않아서 실망스러워서 라고 물으며 돌고래는 우리 눈앞에 안 보이는 것 뿐이지 바닷속에 있어요. 주지 스님도 그러셨어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라고 할 때에 오히려 우영우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란 것에서 그때까지 막혀있던 재판을 일거에 뒤집을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찾아내어 재판과 관련된 법률 내용을 쉴 새 없이 떠들어대며 준호와 헤어짐에 대한 대화를 잊어버리고 정명석 변호사와 협의하기 위하여 달려가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때 준호는 지금 장난해요? 사귀지 말잔 말 뱉어놓고 이렇게 가버리는 게 어디 있어요? 내가 그렇게 우스워요? 나한테 왜 그래요? 라고 절규하게 됩니다. 우영우는 왜 이런 모습을 보였을까요? 우영우는 현재까지 어떤 사랑을 해왔을까요? 아니 우영우는 준호를 사랑하기나 했을까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우영우가 느끼는 사랑은 인지적인 사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감정으로 느끼는 사랑이 아니라 머리로 이해하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 중엔 감정을 세밀하게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타인의 감정을 공감하는 능력이 매우 부족합니다. 일반적으로 반사회성 성격 장애와 자폐 스펙트럼 장애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또한 일반인이더라도 이들보다는 덜하지만 사고 성향이 매우 높은 사람들은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는 것이 정서 성향이 높은 사람들보다 훨씬 늦고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래서 타인의 감정을 헤아리기 전에 먼저 자신의 생각을 바로 말로 뱉어버리거나 타인에게 강요하게 됩니다. 이는 사고 능력에 비해 공감 능력이 떨어지기에 생기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지요. 우영우는 아버지에게 준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준호 씨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고 아버지처럼 잘 챙겨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문제는 저예요. 저는 이준호 씨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일까요? 그리고 이 말의 결론으로 준호에게 우리는 사귀지 않는 게 좋겠다 라고 말을 하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말은 준호를 지극히 사랑하지만 자신이 부족하기에 서로 헤어져야 하는, 즉 사랑하니까 떠나겠다는 그런 애절한 감정이 묻어난 이야기일까요? 우영우의 사귀지 말자는 지극히 사고적인 판단에 따른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었던 논리적인 생각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형성됩니다. 먼저 우영우가 제주도에 살고 있는 준호의 누나 내외를 방문했을 때 누나는 준호에게 다그치듯 이야기하지요. 이준호, 나도 부모님도 너 행복해지길 바라는지 몰라? 너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여자를 데려와야지 내가 보살펴야 하는 여자 말고. 또한 정명석 변호사의 전처와 만났을 때 전처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지요. 저 사람이랑 있으면 외로웠어요. 행복하지 않았어요. 우영우가 들었던 두 사람의 이야기를 조합하면 준호는 나를 보살펴 주기에 나는 행복해질 수 있어. 하지만 나는 그를 보살펴 줄 수 없고 함께 있어도 준호는 정명석의 아내와 같이 결국 외롭게 될 거야. 행복하지 못할 거야. 란 논리적인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녀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특성과 같이 감정으로 느낀 것이 아니라 사고적인 방식으로 그 상황을 이해한 것이며 그녀는 상대방의 감정을 정확히 헤아리기 어렵기 때문에 서로 만나지 말자란 이야기를 할 때에 그 말을 들은 당시에 준호의 감정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다른 생각이 들자 바로 그 생각에 몰입하게 된 것이지요. 둘째, 우영우는 준호에 대한 내면화가 크지 않은 상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끔 매스컴에서 연애를 하던 유명인 커플들이 종종 다음과 같이 말을 하며 헤어지는 것을 공식화하곤 합니다. 우리는 서로 바빠 만날 시간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 서로 소원해졌어요.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헤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젠 연인이 아닌 친구로서 응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말은 서로 만날 땐 매우 즐겁고 좋았지만 만나지 않으니까 상대방이 생각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 결국 헤어지게 되었다는 이 말을 심리적 관점에서 보면 상대방이 자신의 마음에 새겨지지 않았다는 뜻이 됩니다. 준호는 어려운 사랑을 하면서 우영우를 마음에 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연민으로 시작할지라도 이젠 그녀가 자신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게 된 것이지요. 이것을 내면화 혹은 내재화 되었다고 합니다. 즉 그녀는 혼자 있을 때 갑자기 그녀가 생각나고 보고 싶어집니다. 때론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꿈에도 나타나지요. 하지만 우영우는 아직 준호가 마음에 내면화된 상태가 아니라는 뜻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불현듯 자신도 모르게 준호가 생각나기보다는 준호가 눈앞에 있을 때 의식적으로 생각할 때만 떠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보다 쉽게 헤어질 수 있는 것이지요. 우영우는 지식과 정보에 관련된 것은 머리에 각인되고 그것을 기억하는 능력이 뛰어나지만 자신의 마음속에 준호에 대한 내면화는 거의 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타인에 대해 내면화할 때 이성보다는 감정이 훨씬 크게 작동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상대방이 내 마음에 내면화되며 때론 헤어진 사이임에도 그 사람이 생각나서 힘들어하게 되지요. 우영우는 이와 같이 어떠한 판단을 할 때 감정을 개입시키지 않고 오직 사고적인 방식으로 판단하며 감정조차도 사랑은 이런 것이야, 사랑하는 사람에겐 이렇게 해야 돼 라는 사고적인 방식으로 이해하려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내면화하는 것이 더욱 더딜 수밖에 없지요. 그렇다면 우영우는 준호를 사랑하기 힘들까요? 이와 관련된 유명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의사를 주인공으로 하는 미국 드라마 굿 닥터에도 남자 주인공인 숀 머피가 리아를 사랑하는 내용이 나오지요. 그가 그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과정은 매우 더디게 진행되지만 결국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지요. 결론적으로 우영우의 사랑은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씩 이성적으로 이해하며 그러한 가운데 생긴 감정을 내면화합니다. 당연히 상대방의 기다림과 도움이 많이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준호가 그녀의 이별 통지를 듣고 내가 우스워요? 나한테 왜 이래요? 라고 한 것은 아직 그녀의 장애적 특성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보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녀를 일반인이라고 봐버린 것입니다. 이 점이 매우 힘든 것이지요. 그만큼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주는 이해심이 있지 않으면 쉽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영우에겐 준호가 더욱 필요하지 않을까란 생각도 해봅니다. 비록 현재는 우영우의 장애적 특성을 완벽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녀를 진심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해준 사람은 준호밖에 없었고 그런 사람을 만나기 쉽지 않겠지요. 그렇다고 준호가 그녀를 연민의 대상으로만 본 것이 아니라 친구 같은 사랑, 낭만적 사랑도 할 정도로 우영우에 대한 준호의 사랑은 다양하고 또한 진심이라고 느껴지는군요. 이후 전개될 그들의 관계, 그들만의 사랑 이야기가 더욱 궁금해지는군요.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